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경제학의 기초 부분에서 우리가 앞에서 많은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수요, 공급, 수요와 공급의 변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까지. 자, 여러 가지 공부했는데, 자, 이번 시간은 수요 중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가격 탄력성 1 되어 있는데요. 네, 가격 탄력성에 대한 내용은 1이 있고 그 다음 강의에 또 2가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수요의 탄력성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이 수요의 탄력성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하나는 가격 탄력성이고요. 또 하나는 소득 탄력성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먼저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무엇인가? 가격이 1% 변화할 때 수요량은 몇 퍼센트 변화하느냐?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이 1% 변화할 때 수요는 2% 변화한다. 그러면 1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수요가 1% 변화할 때 수요량은 0.5% 변화한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5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볼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가격 탄력성을 표시할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 문자로 우리가 보통 알파벳으로 표시하는데, 이건 이제 입실런이라고 표시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결국은 수요의 가격의 변화율 퍼센트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퍼센트.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수요의 탄력성 중에서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은 소득이 1% 변화할 때 수요가 얼마만큼 변화하는가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득 변화율, 즉 퍼센트 분의 수요 변화율 퍼센트. 자, 이렇게 계산한 것이 소득 탄력성 되겠습니다. 소득 탄력성. 자, 이제 이걸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했듯이 가격이 예를 들어 가격이 2% 변화하니까 수요량은 5% 변화하더라. 그러면 2% 분의 5%죠. 그럼 결국 이건 뭐냐면 1분의 2.5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가격이 1% 변화하면 수요량은 2.5% 변화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2.5가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가격이 2% 변화하니까 수요량은 1% 변화하더라. 요거는 결국은 가격이 1% 변화하면 수요량은 0.5% 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거는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면 0.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 둘을 생각해 보면, 자, 무엇을 말하는 거냐? 가격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가격이 조금만 오르거나 내려도 수요량은 훨씬 더 큰 폭으로 내리거나 오릅니다. 왜 그러냐? 자, 이 수요의 경우에는 수요의 법칙 때문에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기에 마이너스 표시만 안 돼 있을 뿐이지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반대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즉 가격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이 반응한다는 의미고, 소득 탄력성도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에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일단 먼저 알아두시고요. 먼저 우리는 가격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 중에서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가격이 1% 변화할 때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수요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수요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반대로 감소하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는 겁니다.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마이너스예요. 자,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건 뭐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항상 마이너스인데 굳이 뭐 또 마이너스를 표시할 필요 있나 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별도로 마이너스 표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호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마이너스 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절대값으로만 표시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5다 이렇게 나와도 우리는 마이너스 2.5로 알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부분은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재화별로 뭐 노트북, TV 또는 뭐 노트북이나 TV도 있을 수 있고 뭐 신문, 뭐 신문과 같은 그런 언론 신문 기사, 뭐 또는 뭐 주택 또는 뭐 소고기 등등 여러 가지 재화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재화들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을 해보면 어떤 재화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가격에 수요량이 어떤 재화는 가격에 민감하지 않더라 하는 것을 서로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민감도를 가격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서로 재화들 간에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격 탄력성을 계산함으로써 자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그 가격 탄력성의 계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TV의 가격은 현재 가격은 10만 원이에요. 항상 현재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차 가격은 100만 원이에요. 뭐가 더 비쌉니까? 자동차 가격이 훨씬 더 비싸죠. 그죠? 자, 그런데 TV와 자동차 가격이 동일하게 2만 원씩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10만 원짜리가 2만 원 오르는 것은 10만 원짜리가 2만 원만큼 상승했다는 것은 10만 원이 12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10만 원이 2만 원 상승했으면 10만 원에서 12만 원이 되었다 이 말이고 100만 원짜리가 2만 원 상승하면 102만 원이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동일한 금액이 올랐어도 현재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가격의 상승폭, 상승률은 다릅니다. 10만 원에서 12만 원 오른 것은 이거는 20%가 상승한 거예요. 그죠? 10만 원 중에서 2만 원이 상승했으니까. 자, 그런데 100만 원에서 102만 원으로 2만 원이 오르면 이거는 2%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똑같은 금액이 상승을 했더라도 현재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상승률은 다르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 그랬더니 TV와 자동차 모두 수요량은 100개에서 90개로 감소했답니다.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량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것이 다 100개에서 90개로 감소한 거예요. 다 10개가 감소했습니다. 그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자, TV와 자동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TV를 한번 볼까요? TV 가격의 변화율은 자, 원래 현재 가격은 1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걸 항상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2만 원만큼 상승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2만 원만큼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10만 원
중에서 2만 원 상승했다. 100% 곱하면 결국은 20% 상승한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TV 수요량은 얼마나 변화했냐? 자, 원래 현재 수요량이 100개였습니다. 현재 수요량은 100개였는데 90개로 감소했죠. 그죠?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10개만큼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10개죠. 자, 그러면 100% 곱하면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10%. 자, 그러면 결국은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면 TV 가격은 20%만 가격 변화율 중에서 수요량의 변화율의 비율인데 20%만큼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10%만큼 감소했더라 이 말이에요. 왜 여기 마이너스 여기 붙고 여기 또 마이너스가 붙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수요량과 가격은 항상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 마이너스다 가격 탄력성. 그렇기 때문에 부호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 표시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으로 표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절대값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 마이너스가 앞에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 이렇게 해놨지만 앞으로는 요 마이너스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20% 중에서 1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0.5가 나오죠. 이 말은 TV는 가격이 1% 변하면 수요량은 0.5%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가격의 변화율은 현재 가격이 100만 원인데 102만 원으로 2만 원만큼 상승했습니다. 100만 원 분의 2만 원 이렇게 되겠죠? 가격의 변화율은 2%입니다. 가격은 2% 상승한 거예요. 수요량은 현재 100개인데 90개로 감소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면 마이너스 10%입니다. 역시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서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면 자,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결국 2% 분의 10%죠. 그죠? 2% 분의 10%. 자, 절대값을 위해서 여기 마이너스를 또 붙이는 겁니다. 2% 분의 10% 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5 이렇게 나옵니다. 5.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5다 이 말은 자동차 가격이 1%만 변하면 수요량은 5%가 변한다. 가격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 말이에요. 훨씬 더 민감하다는 겁니다. 가격에.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산하는 걸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습니다. 가격 탄력성 자체 계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수요 곡선을 보고 우리가 가격 탄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가격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승했다.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승했다. 그런데 수요량은 20개로 동일하더라. 그러면 이 수요 곡선은 수직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 말은 뭐냐면 가격이 오르거나 가격이 떨어지거나 간에 수요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수요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요 곡선은 수직선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수직선일 때 이때는 가격 탄력성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때는 가격 탄력성은 제로가 나옵니다. 가격 변화율이 몇 퍼센트 되든지 간에 수요량은 20개로 딱 굳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가 제로인 거지. 수요량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가격 탄력성은 제로라는 의미예요. 가격 탄력성이 제로인 경우는 수요 곡선이 수직선인 경우는 가격 탄력성이 제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완전 비탄력적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 자, 그러면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뭐 좀 범죄와 관련한 부분이긴 하지만 마약 중독자의 마약의 경우. 마약에 지금 중독되어 있어요.
자,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마약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불치병에 걸리신 그런 환자의 치료약. 자, 치료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걸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치료약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그죠? 자, 그런 경우에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자, 가격이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수직선이죠. 수요곡선이. 이번에는 수요곡선이 수평선인 경우. 수평선인 경우. 자, 이 경우에는 가격이 10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가격이 10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만약에 원래 수요량이 40개였다가 수요량이 10개로 감소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지금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화가 없으니까 가격 변화율이 제로인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분모의 가격 변화율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결국 무한대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 이 경우를 우리가 완전히 탄력적이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 탄력적. 완전 탄력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 탄력적인 경우는 자, 완전 경쟁 기업의 수요 곡선 이렇게 나옵니다. 완전 경쟁 기업의 경우에 수요 곡선. 자, 완전 경쟁 기업, 완전 경쟁 앞에 잠깐 나왔는데 우리가 시장을 구분할 때 그 시장에 있는 기업들 간의 경쟁의 정도에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 또는 불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에는 뭐 독점 시장, 독점은 한마디로 그 시장에 기업이 딱 하나, 공급자가 딱 하나 있는 경우가 독점이죠. 그 다음에 뭐 한 두세 개 있다, 그러면 과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과점 시장, 그 외에 독점적 경쟁 시장이 또 있어요. 이런 시장들은 이제 불완전 경쟁 시장이고 그거 말고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있는데 그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 이 시장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완전 경쟁 기업, 완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시장에 수요자도 무수히 많은 겁니다. 무수히 많은 수요자가 존재하고 있어요. 공급자, 기업 공급자도 그 재화를 공급하는 공급자도 무수히 많은 공급자가 존재하고 있어요.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공급자가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완전 경쟁 상태에 있는 이 경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또 완전히 이 동질적인 재화 서비스를 공급한다,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또 조건이 있는데 그런 걸 일단 제쳐놓고 수많은 기업과 수많은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기업들, 이 완전 경쟁 상태에 있는 이 수많은 기업 공급자를 우리가 완전 경쟁 기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완전 경쟁 기업, 요 수많은 기업들 중에 이 한 기업을 말하는 생각해 보시면 이 완전 경쟁 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수요 곡선에 노출되어 있느냐? 이 완전 경쟁 기업은 너무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가격 결정의 능력이 없고 오로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많은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만 바꾸려 들어도 수많은 경쟁 때문에 자기는 그냥 망해버려요. 가격을 자기가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 완전 경쟁 기업은 우리가 보통 이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로지 가격을 받아들인다.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냥 받아들인다. 그래서 가격 수용자 이렇게 말합니다. 가격 수용자. 자, 이 가격 수용자인 완전 경쟁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수요 곡선에 맞닥뜨리냐?
완전 경쟁 기업의 수요 곡선은 바로 이렇게 수평인 수요 곡선에 맞닥뜨린다 이겁니다. 이 완전 경쟁 기업은 가격을 설정할 능력이 없어요. 가격을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가격이 시장에서 100원의 가격이 정해지면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100원의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경쟁 기업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전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경쟁자 때문에 원래 나한테 오던 고객이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뭐 가격에 손댄 것도 아니야. 근데도 나에게 오던 고객이 그냥 다른 기업에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가격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격을 그대로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경쟁 기업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냥 다른 데로 그냥 옮겨가 버릴 수도 있다. 자,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완전 경쟁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요 곡선이냐? 이 수평선인 이러한 수요 곡선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은 이제 경제학을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 경쟁 뭐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별도로 강의를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완전 경쟁 상태에 있는 이 기업들은 어떤 수요 곡선에 직면하고 있냐? 수평인 수요 곡선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수평인 수요 곡선은 완전 탄력적인 수요 곡선이다. 자, 여기서는 이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조금 일반적인 수요 곡선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원래 가격이 200원일 때는 30개의 수요량이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200원에서 100원으로 가격이 하락했는데 수요량이 몇 개로 증가했냐?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죠. 가격이 하락했더니 수요량이 몇 개로 증가했냐? 30개에서 40개로 증가한 겁니다. 자, 여러분도 언뜻 한번 보세요. 가격은 200원에서 100원으로 뚝 떨어진 것 같은데 수요량은 30개에서 40개, 10개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수요량이 가격 변화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수요 곡선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수요 곡선이 자,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타납니다. 기울기가 가파르다. 자, 가파른 기울기를 가진다. 가파른 기울기. 자,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는 수요 곡선. 자,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는 수요 곡선은 가격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계산해 보면 가격의 변화율은 200원, 원래 200원이었는데 1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100원만큼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은 0.5% 이렇게 나옵니다. 0.5%. 5% 나옵니다. 다시. 자, 200분의 자, 가격의 변화는 100이고 거기에 100%를 곱하니까요. 보니까 자, 50% 이렇게 나옵니다. 50%. 가격의 변화율은 50%예요. 그죠? 그런데 수요량의 변화율은 지금 30개인데 10개만큼 증가한 거죠. 그죠? 3분의 1이죠. 그 곱하기 100% 하면은,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나오면 3분의 1이니까요. 33.3%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격 탄력성을 계산해 보면 가격의 변화율은 50%, 수요량의 변화율은 33.3%. 그래서
가격 탄력성을 계산해 보면 0.666 또는 0.667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파른 경우는 가격 탄력성이 뭐보다 작게 나온다? 1보다는 작게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가 수요 곡선이 이제 1보다 작게 나오는 이런 경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 자, 이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비탄력적. 즉 가격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이 별로 크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졌다고 해서 수요량이 팍 증가하거나 팍 감소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덜 민감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대부분의 필수 재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화. 예를 들면 쌀, 뭐 이런 거. 쌀의 가격이 싸졌다고 밥을 갑자기 확 많이 먹습니까?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필수재, 담배나 뭐 커피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1보다 작게 나온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비탄력적 이렇게 말한다. 자, 그거하고는 반대로 수요 곡선이 예를 들어서 200원일 때 수요량이 10개였어요. 자, 그래서 근데 가격이 이제 하락했어. 100원으로. 그랬더니 수요량이 10개에서 40개로 확 증가한 거예요. 자, 언뜻 봐도 어떻습니까? 가격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가 굉장히 크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수요 곡선이 굉장히 완만한 기울기를 가집니다. 완만한 기울기. 완만한 기울기의 수요 곡선. 여기는 아주 가파른 기울기의 수요 곡선. 여기는 완만한 기울기의 수요 곡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경우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앞에처럼 계산을 해보면 가격의 변화율은 원래 가격은 200원이었다. 가격은 100원만큼 감소했다. 가격이 떨어졌다. 곱하기 100%니까 가격 변화율은 50%죠. 그죠? 수요의 변화율은 자, 수요량은 원래 10개였다. 그런데 40개로 30개만큼 수요량이 증가했다. 곱하기 100% 하면 이거는 300% 이렇게 나옵니다. 300%. 결국은 탄력성을 계산하면 300% 계산하면 가격 변화율은 50%, 수요량의 변화율은 300%. 50분의 300%죠. 그럼 가격 탄력성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6 이렇게 나온다.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완만한 기울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더 크게 나옵니다. 자, 이 경우는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이 확 증가하거나 확 감소하거나 그런다 이거예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탄력적.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대부분의 필수 재화가 비탄력적인 거하고는 반대로 대부분의 사치재가 탄력적입니다. 대부분 사치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좀 특수한 경우인데요. 자, 그래서 200원 가격이 200원일 때는 10개를 소비하고 가격이 100원으로 떨어지니까 자, 20개를 수요한다.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자, 이 경우는 200원일 때는 10개를 소비하고 있죠. 소비하는 거죠. 그러면 총 얼마를 지출하는 겁니까? 10개를 200원에 사는 거죠. 그럼 총 2,000원을 지출하는 겁니다. 2,000원을 지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00원일 때는 20개를 사요. 그럼 100원 곱하기 20개 하면 나는 얼마를 주고 사는 겁니까? 총. 여기도 역시 2,000원 주고 사는 거죠.
이 무슨 말이냐? 항상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가격에 맞게 수요량도 정확하게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2,000원을 지출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이제 직각 쌍곡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경우는 제가 말했죠. 이 경우는 어떻게 나와? 탄력성이 어떻게 나오냐? 계산하면 자, 탄력성이 1 나옵니다. 1. 탄력성이 1 나오는데 자, 이 경우는 탄력도가 1이 나오는 이런 경우는 자, 단위 탄력적 이렇게 말하고요. 어떤 경우? 자, 특정 재화에 항상 일정한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 이 경우는 얼마였습니까? 항상 2,000원을 지출하고 있죠. 항상 2,000원을 지출하고 있어요. 항상 2,000원을 지출하는 경우 또는 특정한 재화에 항상 소득의 일정 비율을 항상 지출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런 경우가 단위 탄력적 이렇게 말합니다. 단위 탄력적.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제가 앞에서 수요 곡선을 설명할 때는 대부분 다 직선으로 설명했어요. 직선으로 설명했는데 직선은 말 그대로 기울기가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경우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에 이 곡선 이것처럼 곡선의 형태로 만약에 이렇게 수요곡선이 나오는 직선이 아닌 곡선의 수요곡선일 때는 탄력도를 어떻게 구하냐? 곡선일 때는 이렇게 일정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구해서 이 접선의 기울기로 탄력성을 구합니다. 자, 그런 이 부분의 내용까지 들어가면 조금 더 어려워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우리 강의는 경제학의 기초를 말해주는 거니까 이 정도만 설명하고 이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위 탄력적.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 단위 탄력적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탄력적, 비탄력적 이 경우도 있었죠. 거의 대부분은 뭐 탄력적 또는 비탄력적이에요. 단위 탄력적 또는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이런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드뭅니다.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는 탄력적 또는 비탄력적인 경우다. 자, 요거는 자, 맥코넬 그 이코노믹스 경제학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뭐 가격 탄력성에 대한 미국의 연구 논문에 있는 자료 인용해서 이 경제학 교재에서 이 표가 나오는데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죠. 미국에서 보면 거의 1에 가까운 것이 맥주나 신발이 거의 1에 가깝습니다만은 어쨌든 0.9 정도의 탄력성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에 옷, 의류 같은 경우에 0.49, 그러니까 0.5 정도의 가격 탄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뭐 야구 티켓 0.23 아주 비탄력적으로 나오죠. 매우 비탄력적으로 나오고 신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 0.3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법률 서비스는 0.37 나오고 있고요. 영화 같은 경우는 0.87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비교적 물론 비탄력적입니다. 1보다 작기 때문에 비탄력적이지만 그나마 좀 그래도 1에 지금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래도 조금 민감하기는 합니다. 그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 경제학에서 우리가 강의했던 대로 하면 1보다 작기 때문에 어쨌든 이 경우도 비탄력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거 이상으로 보면 1보다 큰 경우는 오토바이, 쇠고기, 그죠? 그다음에 식기, 주거용 택지, 그다음에 레스토랑, 레스토랑에서 외식 말하는 거겠죠? 양고기 뭐 등등. 자, 이런 것들은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1보다 작은 경우는 비탄력적, 1보다 큰 경우는 탄력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금방 제가 보여드린 그 표는 이게 맥쿠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표를 제가 인용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네, 이상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